안녕하세요. 금요일 나스닥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스닥은 조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고점을 기준으로 중파동 3파의 달성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후로 진행되는 조정은 플랫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할 때에는 첫 번째, 가격을 2번 상정하는 것과 기간적인 부분을 상정함으로써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조정은 빠지게 된다면 5월 31일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때문에 나스닥 선물 매수 계약자분들께서는 포지션 진입을 하루 뒤로 미루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2번의 매수를 상정하시면 무난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플랫 조정, 즉 ABC 파동의 조정 이후로는 다시 한번 5파동 임펄스 상승을 통해 6월 한 달간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였던 구간으로서, 다만 이번 조정 구간의 형태가 4파 플랫 조정이 아니라 3의 1파 상승에 대한 3의 2파동의 비율로 보여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정파동의 폭을 보아하니 3에서 4의 진행이 아니라 3의 1과 3의 2파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두 번째 조정파동의 경우의 수, 즉 빠지는 시기나 기간적인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그 길이의 차이를 통해 추후에 진행되게 될 중파동 값을 특정 짓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3에서 4의 가능성보다는 3의 1파 상승 이후 3의 2파동 되돌림, 3의 3파 상승을 만드는 카운팅의 형식일 확률이 비교적 높지 않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여하는 카운팅은 3파에서 4파 마무리가 아니라 1에서 2의 마무리로 보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1, 2, 3, 4, 5의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에서 2, 3에서 4파동의 비율로 보기에는 4파의 가격적인 조정폭이 비교적 과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카운팅을 1과 2로 부여를 하지만 실제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3과 4의 조정 카운팅 모두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진행한다. 즉 해당 고점은 1 또는 3이 되고요. 이 위치는 2 또는 4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파동의 추가 상승은 공통 상승이다. 만약에 1, 2, 3, 4, 5의 형식으로 해당 구간에서 직전 상승 파동에 준하는 조정 파동이 ABC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전체 카운팅은 1, 2, 3, 4, 5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중파동 크기의 ABC를 주지 않고 곧바로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파동 카운팅의 형식을 보여주게 된다면요. 직전 고점은 3파가 아니라 3의 1파가 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추후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중파동 카운팅의 경우의 수가 나뉘게 되는 것과 중파동 카운팅이 추후에 부여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율상으로는 1에서 2가 나온 것이 아닌가. 따라서 지금부터 1, ABC, 3, 4, 5의 형식으로 7월까지 지속적인 우상향 랠리를 전망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3파동 상승을 위한 몇 가지 규칙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1파동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 즉 나스닥 선물을 기준으로 18,9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 2200포인트까지 상승은 컨펌되는 것이다. 두 번째, 첫 번째 1파 상승의 기간 동안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비율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진행되는 3파동의 상승 역시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우상향 랠리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날 차트를 통해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시면요.
현재 진행되는 상승 파동의 구간은 바로 이와 같은 1, 2, 3, 4, 5, 1, 2, 3, 4, 5의 형식으로 이것은 2023년 10월부터 진행되었던 첫 번째 상승 파동에 대한 대파동 크기로서의 되돌림. 최근 진행된 조정은 바로 이 자리에서 매우 짧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 구간의 부분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제가 이 자리 말씀드린 이 ABC의 크기는요, 시간봉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매우 작은 시간 프레임이다. 즉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의 ABC에 대해서 우리가 소파동이라고 부른다면 지난 3월과 5월에 걸친 크기의 ABC는 바로 중파동 크기의 ABC다. 즉 파동의 크기나 구간 자체가 다른 구간이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실제로 손절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을 확보하는 전략을 쓰게 되고요. 이런 구간은 한 달 이상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A파의 위치를 하방 이탈할 때 C하라 컨펌이 나게 되죠. 때문에 이런 자리는 규칙 지점을 통해 손절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매매 방식을 취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어떤 구간에서는 손절을 진행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손절하지 않고 그냥 들고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규칙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나스닥 선물 4시간 차트를 통해 현재 구간 3에서 4 플랫의 형태는 러닝 플랫 또는 ABC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1차와 2차를 상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회복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ABC 전일 진행이 되었던 구간이죠. 지난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3, 4개월의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WX, YX, Z파 파동 구간. 이런 구간들은 이제 손절을 진행을 해야 2달 또는 3달 이상 시드가 묶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좁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 포지션의 진입 자체가 이러한 변곡점 자체에서 들어가게 돼야 리스크 없이 손절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즉 저점에서 평단을 잘 잡았는데 상승 이후로 수익 구간을 안겨다 주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 평단을 건드리게 되면 본절에라도 다시 빠져나와야 하는 그러한 매매 방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단을 저점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최고점 매수를 진입한 경우에는 손절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은 아랫꼬리를 강하게 주면서 실제로는 선물 시장에서 위아래 모두 흔드는 무빙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상승 파동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상승 파동이 나가는 구간이다. 2023년 10월 30일부터 진행되었던 첫 번째 1파 상승에 대한 2파동 되돌림 3, 4, 5의 형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한 대파동 5파 슈퍼사이클 속에 최근 진행된 상승은 소파동으로서 ABC를 짧게 준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구간이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시점을 기점으로 나스닥은 이후 3의 3파동 상승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하반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관점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는 지금 구간 단기 관점에서도 모두 구간별로 무빙을 예측하고 그 범주 내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다음 주 전망은 상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흐름들을 보시면 3파와 4파동 조정의 가능성, 즉 플랫 조정의 구간에서 조정이 플랫의 형식으로 나오면 그것은 3에서 4파동 진행이 될 것이고 C가 비교적 길게 나오게 된다면 3의 1파 상승에 대한 3의 2파동 조정으로 보겠다.
그러나 파동 패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빠지게 된다면 5월 31일, 즉 기간적인 부분이 존재하므로 1차, 2차를 상정함으로써 6월에는 수익 전환하는 매매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이러한 매매 방식은 지난 상반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왔던 구간의 내용입니다. 나스닥은 8에서 10%까지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 또는 굳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즉 손절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을 기다려야만,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만 두 번째 매수를 진행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빠지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즉 이것은 가격이 1차, 2차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1차, 2차, 3차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5차, 6차 이런 매수를 진입을 하더라도 구간이 짧으면 평단가는 추가적인 마이너스 하락으로 인해 리스크를 겪게 된다. 따라서 기간 상정을 통해 크게 2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2번의 이 진입, 그 자리가 바로 여기든 여기든 결국에는 한 번에 말아올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벌써 본전 또는 수익권까지 안겨다주는 그러한 강한 회복세 및 양봉 캔들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여전히 가파라지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기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이번 조정이 정석적인 ABC 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눈치를 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의 전제 또는 상승 조건이 깨지게 되는 위치는 어디일까? 우리가 보았던 기존 1, 2, 3, 4, 1, 2, 3, 4, 5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파동의 저점은 깨져서는 안 되는 자리, 내려가는 ABC에는 규칙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한 씨하락이 여기서 끝이 나던 그것은 모두 조정 파동의 범주 내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간 상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는 C가, 내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상정을 했다. 그런데 내 손절 라인만 건드리고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았더니 다시 건드리기만 하고 또 강한 상승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ABC에는 규칙이 없다. 손절 라인, 규칙 지점은 임펄스의 시가, 시작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즉 지금 이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나스닥은 대파동 슈퍼사이클 1년 이상의 우상향 랠리를 전제하는 구간이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깨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손절의 폭은 커지지만 이후로 진행되는 조정은 더욱더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 상승 카운팅을 봄과 동시에 하락 카운팅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구간이든지 간에 상승 카운팅 또는 하락 카운팅을 모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은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는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다른 카운팅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단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작년부터 이번 나스닥의 상승장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 즉 규칙 지점이라고 말씀드린 해당 위치를 하방 이탈하게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자리는 임펄스 5파동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지금까지 올라온 상승은 ABC 반등 B파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항상 한 구간에 대해서 시간봉 관점뿐만이 아니라 날봉 관점에서도 항상 카운팅의 경우의 수는 3가지에서 4가지 기본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패턴들을 여러분들에게 좁혀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구간은 한번 공부를 하는 의미로 새로운 하방 카운팅, 일반적으로 이 구간에서 부여할 수 있는 하방 및 하락 카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제 2차전지 영상들을 보신 분들께서는 최근 2차전지의 하락 추세가 어떤 형식으로 빠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 7월 정확하게 2차전지 최고점 말씀드리면서
2차전지의 하락은 약 1년 이상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락은 중간에 한 번에 반등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락은 최근 구간에서도 보였던 것과 같이 세파동으로 빠지게 된다. 만약에 이 자리가 임펄스가 아닐 경우에는 반등 ABC가 되면서 첫 번째 조정파를 A, 반등 B파 이후에 C 하락으로 7월까지 조정을 주고 8월부터 상승이 나가는 카운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도가 없는 카운팅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운팅을 전제할 수 있으셔야 한다. 즉 1, 2, 3, 4, 5로 간주했던 규칙 지점을 하방 이탈하게 된다면 그것은 CR하게 컨펌이 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봉상 또는 시간봉상의 무빙으로 익스펜디드 플랫이라는 이러한 패턴이 종종 나오게 되죠. 근데 나스닥은 동일하게 A, B, C로 고점을 높이면서 B파 고점 이후에 비정상 고점으로 CR락을 주는 패턴을 부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카운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요. 그 직전의 모든 중파동과 대파동 카운팅을 맞춰놔야 합니다. 자, 이 자리는 제가 WXY, XZ 그리고 나스닥 시작점으로부터 대파동 1파 상승에 대한 2파동 조정이 된 것이다. 따라서 1, 2, 3, 4, 5의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이것은 2년 전, 3년 전부터 대파동 및 중파동 카운팅을 모두 맞춰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1, 2 그리고 1, 2, 3, 4, 5로 부여하는 이러한 상승 카운팅들을 작년부터 이어올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 자리에서 그냥 ABC가 보인다, 플랫 조정의 형태가 보인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오고 있는 구간마다 이러한 상승 카운팅들은 모두 2년에서 4년 이상 진행해온 모든 대파동과 중파동의 규칙들을 저 앞에 시간들로부터 맞춰오고 현재 구간은 그러한 카운팅의 경우의 수가 상당히 좁혀졌기 때문에 제가 좁혀진 것들을 토대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을 하셨다면 이후로 진행되는 매매도 아주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매도가가 정해져 있고요.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들의 모양들이 또 정해져 있다. 그래서 단타 매매, 즉 사고팔고가 가능하게 되는 6월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매매는 하반기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TQQQ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고점을 3파가 아니라 1파동으로 부여하겠다. 두 번째, 그것이 3파건 1파든지 간에 고점을 향한 상승파동이 나오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즉 공통 상승 구간이죠. 매도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TQQQ는 59불을 기준으로 바닥이 나온 것으로 간주한다. 62불부터 59불 이 사이는 모두 매수의 바운더리입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상승은 3파동의 상승으로 7월 및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승 이후로도 4파 조정 이후 한파동의 추가 상승으로 TQQQ는 9월경까지 90불 이상 트라이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3파동의 매도 목표가로서는 78불에서 83불 사이를 전망하게 되는 구간입니다. 1차 매도가 단기 직전 고점을 하나의 매도가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우상향 상승이 진행이 되면 그 자리는 3파 상승의 구간이다. 3파동의 위치에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4, 5의 형식으로 80불까지 이어지는 상승파동의 카운팅을 보고 있습니다. 6월 말과 7월 초 사이까지 TQQQ는 80불을 향해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다.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